우리가 관계식을 몇 개 배웠는데 그거 정리부터 할게요. 첫 번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걸 배웠고, 여기를 통해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을 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이렇게. 두 번째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3번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시면요, 요게 되고, 얘가 탄젠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고, 이걸 나중에 뭐라고 배울 거냐?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배울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얘는 그냥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뭐냐면 요 값은 뭐랑 같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1 요거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얘는 역수죠.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통분해서 더해주시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서 얘가 1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생각보다 연산 문제로 좀 나와요. 그러면 얘를 보자마자 이걸 떠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관계고요. 자, 이 8장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각변환이에요. 자, 각변환이 뭔 소리냐? 특수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애를 특수각으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총 3가지를 배울 거예요. 이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에 대칭성에 의해서 나오는 관계도 있는데요. 그게 그래프를 아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예요. 90도 공식이에요. 2분의 파이겠죠. 자, 얘는 뭐 때문에 나왔냐? y는 x 대칭 변경의 위치가 뭐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비에서 약간의 의미 들었던 게 해소가 될 거예요. 자, 변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요, 단위원이 있을 때 4번만 딱 할게요. 요각이 알파면 요 점의 좌표는 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돼요. 그 다음에 얘랑 대칭이 요만큼이 알파고 요만큼이 베타예요. 요 점의 좌표는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죠? 자, 근데 y는 x의 대칭이니까 얘랑 누가 같아요? 사인 알파가 같아요. 그 다음 얘랑 얘가 같아요. 그래서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동경의 각의 합이 90도가 되면요, 사인과 코사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30도랑 코사인 60도가 같은 거예요. 코사인 60도랑 사인 30도가 같은 거고요. 자, 탄젠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탄젠트 알파가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거든요. 근데 코사인 알파가 뭐랑 같다 그랬죠? 사인 베타. 사인 알파가 뭐랑 같아요? 코사인 베타. 즉 탄젠트 베타의 역수겠죠. 그래서 탄젠트의 관계는요, 역수로 같습니다. 언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일 때. 그래서 얘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90도 공식은 뭐냐?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거나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 또는 탄젠트를 탄젠트의 역수로 바꿀 때 사용되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90도 두 동경의 합이 90도일 때는 사인과 코사인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동경이 90도일 때는 탄젠트는 서로 역수관계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탄젠트 30도가 탄젠트 60도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이 루트 3의 역수라는 거까지도 알고 계시면 돼요. 요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식, 파이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 때문에 나왔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야. y축 대칭 때문에. 보시면 단위원이로 있고요. 있어요. 자,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따라봅시다. 요즘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될 거고.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될 거예요. 이 점이. 근데 y는 x 대칭, 아니 y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두 동경의 합이 180도, 즉 파이일 때예요. 자, 봤더니 두 점의 y 좌표가 같죠. 따라서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 같아요. 언제? 두 동경의 합이 180도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3 때 분광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요, 요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요각이 A, 요각이 B일 때 넓이를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사인 180도 빼기 세타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얘가 사인 세타랑 같기 때문이에요. 왜? 두 개 더하면 180도가 되죠. 그래서 구했던 거고, 자, 코사인을 봤더니 두 개의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르죠.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와 같습니다. 언제? 두 동경의 합이 180도일 때. 그러면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는요, 탄젠트 알파가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고요, 탄젠트 베타가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인데 y는 같지만 x는 부호만 다르죠. 따라서 탄젠트 역시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와 같습니다. 언제? 두 동경의 합이 180도일 때. 그럼 얘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탄젠트 135도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자, 135도 얼마를 더해야 180도가 되죠? 45.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45도가 돼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코사인 120도를 구하래요. 자, 얼마 더해야 180도예요? 60. 그렇죠. 근데 더해서 180이면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식에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자, 여기다 얼마 더해야 파이 돼요? 그렇죠. 얘는 코사인 세타랑 같다. 근데 더했을 때 파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180도 공식이에요. 그래서 180도 공식은 사인만 부호가 그대로고 나머지는 부호가 반대가 돼서 이 180도의 주인은 사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360도 공식이에요. 자, 얘는 둘의 합이 2파이일 때죠. 자, 얘는 뭐 때문에 나왔냐?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x축 대칭 때예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모든 삼각함수는 단위원으로 다 정의가 됩니다. 미적분 가서도 똑같아요. 자, 요만큼이 동경이 있고 얘가 알파면 요즘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그럼 x축 대칭이니까 그대로 내려와서 쭉 그어주시면 요각이 베타가 되겠죠. 그럼 요각이 알파가 될 거예요. 자, 이 점은 코사인 사인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둘의 x좌표가 같죠? 따라서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는 같습니다. 언제? 두 동경의 합이 360도, 즉 2파이. 자, 근데 사인 y좌표를 봤더니 둘의 절대값은 같죠? 대신에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이때는 사인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언제? 두 동경의 합이 360도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고요. 탄젠트 베타는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돼요. 자, 그러면 x는 같은데 y가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탄젠트 역시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언제? 합이 360대. 그럼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 코사인 330도를 구하고 싶대요. 자, 얼마 더해야 360도죠? 30도겠죠. 그래서 두 개가 같아요. 자, 사인 315도를 구하고 싶대요. 자, 얼마 더해야 45도죠? 45도. 자, 360도, 45도죠. 근데 더했을 때 360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서 얘는 똑같이 2분의 루트 3이지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조금 막혔던 계산 문제들이 좀 풀릴 건데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 만약에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그러면 얘는 뭐랑 같겠어요? 코사인 세타와 같고요.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을 거고, 코사인 만약에 사인이 2분의 3파이 코사인 볼까? 플러스 세타래요. 자, 그럼 얘는 얼마를 더해야 2파이가 돼요? 2분의 1파이 마이너스. 그렇죠. 2분의 1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러면 얼마를 더해야 2분의 1파이가 되죠? 그렇죠. 이제 얘는 사인 세타. 이렇게 각변환 사용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360도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결국 우리는 뭐다? 이 각을 세타로 표현하겠다라는 목적만 갖고 계셔서 각변환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원래 그래프를 배우고 얘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먼저 지르고 가겠습니다. 4번 대칭성이에요. 자, 우리 대칭성, 함수의 대칭성 중에 중요한 두 개가 있어요. 자, y축 대칭. 세 글자로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무함수라고 부르죠. 자, 표현은 fx는 f-x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원점 대칭이에요. 세 글자로 기함수. 자, 얘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하함수 세 개 중에 우함수인 애는 딱 하나입니다.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와 코사인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함수인 애들은 사인과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물어보자. 코사인 마이너스 45도예요. 뭐랑 같아요? 코사인 45도와 같고, 사인 마이너스 30도예요. 얘는 마이너스 사인 30도와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가시면 되냐? 자, 코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예요. 자, 얼마 더해야 2파이죠? 마이너스 세타죠. 자,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진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예요. 그럼 사인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고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사인 세타로 바뀝니다. 그래서 각변환과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8점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알고 나면은 훨씬 쉬운 게 이제
아니다. 문제 푸시면 되겠네.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 프린트를 줄게요. 8장. 해서 오늘 숙제는요. 8장 기본과 유제. 잠깐만, 우리 목요일날 보지? 아니다. 열심히 해도 좀 쉬지. 오늘은 그냥 프린트 하나만 숙제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요거 복습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목요일날 오시면은 기본이랑 유제를 문제 풀게요. 근데 흥리는 요거 오늘 줄게. 그래서 목요일날 오셔서 요거 푸시고 요거 관련된 프린트 풀 거고 남은 시간 동안 기출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 설 숙제는 없어요. 알겠죠? 서로 쉬세요. 그래서